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넘기시면은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98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가보시면은, 거기에 소득 탄력성이 하나 있고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전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계산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변한대요. 자, 아까 가격 탄력성은 따라서 1이 기준이다. 얼마가 기준이죠? 그럼 1보다 크면 탄력성이 크죠? 1보다 작으면 탄력성이 작잖아요. 자, 따라서 크기를 본다. 크기를 봐요. 그래서 양에 대한 변화에서 크기를 보는데, 자, 지금 소득 탄력성을 넘겨볼게요. 이건 방향입니다. 방향. 얘네들은. 넘기시면은 방향을 봐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나와 있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 자, 그럼 항상 요거는, 자, 요거에 대한이 들어가니까 따라서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내려가고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자,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정상제, 열등제 기억나시죠?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줄어요, 양이 늘어나요. 따라서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얘는 따라서 0이 기준이다. 그러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고 0보다 크면 플러스죠. 그 방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같은 방향이면은 그냥이었어요. 아까 정상제였어요. 정상제.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이 나와요? 플러스. 근데 소득이 많아지면 양을 주는 게 열등제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무슨 제? 열등제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밑에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좀 어려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항상 얘는 따라서 가수, 소수, 자, 얘는 따라서 교수, 교차가 내려가겠죠, 그죠? 수요량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올라가고요. 얘는 가격인데 다른 제어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가 무슨 제라고 돼 있죠? 거기 Y제. 밑에 가요. X제.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항상 X제 가격에 대한 Y제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오거든요. 그럼 X제가 그냥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요. X제 가격의 변화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를. 자, 그럼 아까 제가 빌라와 아파트를 예를 들었어요. 그럼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자, 우리가 빌라는 줄이지만 아파트를 늘리죠. 그럼 빌라 가격이 상승하니까 아파트를 늘린다는 건 그냥이에요. 대체제예요. 대체제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자, 그럼 같은 방향은 플러스죠. 그 플러스면 그냥이요. 이건 대체제예요. 대체제고. 그 다음에 커피와 설탕은 보완관계였죠. 그러면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되냐? 자, 설탕은 수요량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하죠? 자, 수요량이 늘어나려면, 자, 우리가 설탕과 커피는 그냥이요. 보완관계예요. 함께 했을 때 효율이 커지죠. 커피가 수요량이 늘어나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건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시험 문제가 방향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유도해 볼게요. 여기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무슨 제였어요, 아까? 열등제.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건 뭐였죠? 보완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가르쳐 볼게요.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자, 그럼 엑서사이즈. 소득과 수요량이 반대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열등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서로 하니까 소득이 낮으면 얘가 늘어난다는 거죠.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고. 자, 보완제도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X제의 가격과 Y제에 대한 수요량이 나오면 자,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그럼 얘가 가격이 내려가야 얘가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열등제와 보완제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따라보세요. 여보. 항상 여러분들, 주부분들 왜 생활비가 항상 또 다르잖아요.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죠? 따라서 여가 뭐예요? 보가.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오늘 가셔서 남편분한테 손을 들어보세요. 바가지 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애교를 부려도 돼.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넘겨보십시오. 계산 문제가 또 저도 이제 풀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디 있냐면 넘겨보세요. 페이지 13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셨습니까? 가시게 되면 일단 읽어볼게요. 아파트 11번입니다. 11번.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6% 상승했는데 다세대주택 수요가 늘어났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아파트와 다세대가 지금 어떤 관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갑니다.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였습니까? 아파트가 비싸니까 다세대 샀죠. 그럼 보완제겠어요? 대체제겠어요? 대체제라는 걸 아시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제를 먼저 먹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고 아파트의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다세대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완제가 맞겠어요? 대체제가 맞겠어요? 대체제.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좀 도와드려 볼게요. 자, 가격 탄력성은 자, 따라오세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의 수요량. 그럼 이건 아파트만 찾으셔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A라는 게 나와 있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펜을 들어보세요. 따보세요. 아파트 매매 가격 몇 %예요? 16. 자, 따보세요. 아파트 매매 수요량 4%가 나와 있죠? 그걸 묶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16%가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4%가 줄어들었죠? 그런가요? 자, 이거는 0.25가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0.25가 된 거는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완제예요? 대체제예요? 그럼 1번의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세대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다세대 수요입니까? 그럼 얘 수요가 앞에 들어갔죠? 그럼 그냥이다 다세대가 올라간다. 다세대 올라가고,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럼 아파트가 내려가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럼 아파트 가격이 아까 몇 %가 상승했었어요? 그러면 아파트 비싸면 다세대 사시죠? 그럼 다세대가 몇 세대가 늘어났나요? 8%가 늘어났죠? 그럼 요건 그냥입니까? 0.5입니까? 0.5. 맞나요? 자, 여쭤볼게요. 0.5는 플러스죠? 플러스면 무슨 제죠? 대체제.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보완제는 B에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다시 갈게요. 천천히 갑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몇 % 상승했나요? 그러면 아파트 찾아야 되죠? 아파트의 양이 4% 감소했나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 가격 탄력성은 0.25인가요? 맞습니까? 자, 따라보세요. 교차 탄력성.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가 들어가 있죠? 그럼 다세대 주택 수요가 올라가고 아파트가 내려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는데 다세대가 8% 증가했다는 건 0.5죠? 플러스니까 대체제가 되겠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자, 넘기겠습니다. 다 왔고, 이제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긋지긋한 탄력성은 그대로 하고,
수용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로 이제 유도하냐면 요게 마지막이에요. 탄력성이. 그래서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자, 갑니다. 페이지로는 제가 넘겨보시면은 113페이지로 유도해 볼게요. 113. 가시면. 113페이지 가셨나요? 가시면은 일단 프린트로 한번 볼게요. 프린트로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들 3번을 풀다 말았죠? 자, 3번에 2번을 보시면 정상제 플러스 열등제는 마이너스 맞는데 교차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이 나셔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나와 있죠? 3번에 1번 있나요? 1번에 체크. 자, 갑니다. 3번에 1번의 케이스는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가볼게요. 뭐가 완전 비탈적이죠? 찾았나요?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수요가 완전 비탈적이에요. 그때 상대편이 자,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공급이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그러면 가격과 양 중에서 한쪽이 불변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완전비 기억나시죠? 누워있나요? 서있나요? 서있죠. 그런가요? 그럼 서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완전히 서있으면 얘가 완전 비탈적은 밑을 찍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따라서 완전 비탈. 밑을 찍는다. 그러면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양이 변화가 없어요? 양이 불변이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가격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고 가격은 바뀌겠죠. 대답해요? 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하락한다는 거죠. 뭐가 틀렸는지 맞춰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한쪽이 완전이면 한쪽이 불변이다. 그럼 가격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에요? 가격은 하락하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불변이고 양은 불변이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제가 엑서사이즈로 한번 가볼게요. 좀 전에는 그냥 했어요. 완전 비었어요. 근데 완전 탈일 수도 있죠. 자, 완전 탈 갑니다.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탈이라면 공급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되니? 매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니? 본다면 들어보세요. 자, 완전 탈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누워 있습니까? 누워 있죠. 수평이죠. 그럼 수평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찍어보세요. 밑을 찍었어요? 가격을 찍었어요? 가격이 불변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건 양이 불변이다, 가격이 불변이다. 가격이 불변이고 양은 바뀌겠죠. 오케이?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불변이겠어요? 가격이 불변이라고 캐치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뭐가 불변이고? 가격이 불변이고 양은 안 변한다, 변한다. 따라서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겠죠. 이해 갔나? 그래서 자,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따보세요. 완전 탄력. 이번에 그러면 뭐가 불변이야? 가격이 불변이죠. 다른 건 변하죠. 그런가요? 자, 따보세요. 완전 비탄력. 그럼 뭐가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또 연습해 볼게요. 근데 머리 어렵지만은 따보세요. 한쪽이 변할 때 완전히 나오면 한쪽이 불변이다. 그럼 완전비는 그냥요 서 있어요. 뭐가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고 가격이 바뀐다고 하셔야 되죠. 할 수 있습니까? 자, 따라보세요. 한쪽이 변할 때 한쪽이 완전이면 뭐가, 자, 요거는 완전일 때는 뭐가 불변이죠? 가격이 불변이고 양은 증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완전 비탈적은 그냥요 밑을 찍었어요. 뭐가 불변이죠? 양이 불변이죠. 양. 알겠죠? 밑을 찍으면 뭐가 변한다? 양이 불변이고요. 맞나요? 옆으로 찍으면 어디다 제가 했죠? 가격이 불변이죠. 갈 때까지 간다? 완전 비면 뭐? 양. 완탈. 가격. 얘기할 때 간다? 완전 비. 양불변. 가격. 자, 가격은 완탈이죠. 그죠?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갑니다. 완비. 완전 비는 뭐다? 양이 불변. 완전 탄력? 가격이 불변이죠. 아시겠죠? 한쪽이 불변인 걸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지금, 그러면 요거 1번은
완전 비니까 뭐가 불변이겠어요? 양이 불변이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3번 있어요. 3번. 자, 요거는 비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감 들고. 자, 요거는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들어볼게요. 자, 지금 3번에 보시면은 뭐가 증가했죠? 증가. 근데 상대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요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했죠?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우리가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일수록 가격은 또 양은 가격이 더냐 양이 더냐 그래서 다 증가는 하는데 이게 틀리다는 거죠. 따라서 비탄력이고요. 탄력적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두 번째 케이스.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자, 공급이 따라서 탄력적일수록 자, 갑니다. 가격은 더냐 덜이냐 양은 덜이냐 이렇게 가는데요. 들어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린 것도 좋아요. 가격과 양이면요.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수요 증가. 자, 비탄력적은 완만해요? 가팔라요? 서있죠? 대답해봐요. 탄력성은 양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서있다는 건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냥이요. 키가 커요. 크면 기울기가 크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폭이 큽니까? 가격폭이 크고 양의 폭이 작아진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요. 양은 작아요. 키가 크니까 가격폭이 큰 거죠.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양은 좀 덜입니까? 덜. 그러면 양은 더 증가해요? 덜 증가해요? 가격은 더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가격은 더 증가하겠죠. 요건 덜이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상대편이 그냥이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은 그냥 있어요. 누워 있어요. 완만하죠. 그럼 그냥이요. 양의 변화가 더 세요. 양의 변화가 세죠. 누워 있으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 따라서 탄력적 누워 있다. 자, 그럼 탄력적이라는 거는 양의 변화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맞나요? 양은 그냥이요. 더 증가해요. 양은 더 증가하는데 가격폭은 작죠? 가격은 그냥이다. 좀 덜 상승한다. 덜 상승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탄력적이라는 건 따라서 양의 변화. 그럼 탄력적이라는 것은 뭐가 많이 변했다는 거죠? 양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맞나요? 자, 탄력적은 그냥이요. 완만해요. 기울기 기억하시죠?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그러면 여기 키는 작죠? 가격폭이 작은 거죠. 맞습니까? 탄력적일 때.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서 있죠.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크죠. 그럼 키가 크니까 어떤 게 커요? 가격이 크고 양은 작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갈게요.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초라할 텐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얘한테 막 탄수화물을 많이 먹일 수 있고 비타민을 많이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을 많이 먹이면 그냥요 키가 커요. 키가 크죠. 근데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자꾸 퍼져요? 옆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이면 자꾸 어디가 퍼진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뭐가 크겠어요? 탄력적인 것은 양이 크고 키는요 작아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양은 그냥이야 더, 키는 덜, 가격은 덜이라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타민은 키가 크죠? 기울기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키가 큽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상승할 거고 양은 좀 덜 증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가격만 나왔다. 양은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 따라서 B가 더 이렇게 암기하세요. B가 더. 자, 그러면 어떻죠? 비탄력적일수록 서있죠? 비타민이죠? 그러면 키가 크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라는 거죠. 맞나?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이걸 빼거나 얘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제 프린트 보세요. 3번 있나요? 자, 따보세요. B가 더. 그러면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하겠죠. 맞나요? 자, 이게 안 되시면 비탄력 쪽은 그냥입니까? 이 키가 큽니까? 서 있죠. 서 있으면은 가격이 키잖아요. 그 가격이 더 상승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따보세요. 한쪽이 변할 때 다른 한쪽이 비탄력이 쪽일 때는 자, 그냥요 키가 커요. 기울기 크죠? 근데 탄력성은 작잖아요. 그죠? 그럼 비탄력 쪽은 키가 크고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크시죠? 그럼 이쪽 폭이 크잖아요. 그럼 뭐가 더 커요? 가격. 그죠? 양은요? 덜.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퍼져요? 왜 자꾸 내 배를 보고. 그럼 탄력 쪽에 쓰는 누워있다는 얘기죠? 그럼 양의 변화가 더 크고 가격은 덜.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냥 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가격만 나왔어요. 양은 감정평가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더라는 것만 좀 암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신기한 게 이 비를 빼고 넣었다 뺐다 해요. 그죠? 그럼 그냥이 돼요. 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격 더가 맞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너무 잘 따라오세요. 눈물 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으로 갈게요. 자, 이 수요 공급이 가장 어렵고 경기 변동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14로 가시는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하나 뜨는데 거미집이라는 거 아시죠? 거미집이 이제 원래는 이제 홀수년도만 나와서 올해는 짝수년도잖아요.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셔야 돼요, 거미집. 그래서 거미집까지 두 문제인데 부동산 경기가 안 변해요, 변해요. 상승만 해요, 하락도 해요. 순환하죠?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칠판지 같은 일반 경기가 중요합니까? 부동산 경기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핵심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일반 경기는 했었고 11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6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축 경기가 주택 건축 경기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여러분들이 잡아드리냐면 넘겨져서 119페이지로 가시면 자, 119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부터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예요? 지금 부동산 경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와 똑같겠어요? 다른 특징이 있겠어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특징을 이제 본다는 거죠.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반 경기에 대한 이 칠판주기 같은 거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근데 부동산은 건축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자, 이 칠판주기가 일반 경기라면 꼭대기점이 정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은 회복이 빠르겠어요? 건축하는데 회복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회복이 빠르다? 회복이 좀 느리다? 느리고 종합정책에서 확 후퇴하게 빠르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주기가요. 일반 경기는 제가 8에서 10년이고요. 부동산 경기는 아까 건축 경기가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17에서 18년이에요. 그럼 주기가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2배 정도 깁니다. 그럼 주기가 길다는 것은 정점이 낮아요? 정점이 높아요? 저점이 낮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점과 저점 사이를 따라해보세요. 진폭. 그럼 진폭이 작겠어요? 진폭이 크겠어요? 그죠? 진폭이 크고, 그거 왜 그러냐면 타성기간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 타자 서서. 자, 일반 지우개보다 부동산은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려요. 그래서 타자는 이제 게으르 타쳐서 타성기간이 좀 장기로 가서 1, 2년 정도 늦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기가 짧다, 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그럼 진폭이 작다, 크다. 그럼 타성기간이 길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지역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가 않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항상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요. 불규칙이고, 순환 국면이 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명확. 자, 그래서 앞에다 이제 불이 들어가서 쓰리블입니다. 쓰리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는, 자, 따라보세요. 후순환적, 일반 경기보다 좀 뒤처지죠. 근데 반드시 해요?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해요? 선행할 수도 있어요. 역행,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항상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자, 우리가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죠. 전국적, 광역적. 자,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강남 일대가 가격이 오르면 그 일대가 오르죠. 수도권으로 서울이 오르면 그다음이니까 전국에 특이 바람이 들죠. 전국이 일시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고요. 자, 회복이 빨라요? 우린 회복이 느려요. 느리죠. 자, 차권에서 왕호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죠.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냉각되기는 쉽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는 게 좋냐면, 자, 우리가 등산을 하실 때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것 중에서 그냥입니까? 올라가는 게 좀 오래 걸립니까? 1시간, 2시간 잡으면 1시간 반이면 30분 내려오잖아요. 회복은 빠르다? 회복은 느리다? 느리다. 그럼 정점까지가 길겠죠. 근데 후퇴는 빠르겠죠. 그래서 요게, 따보세요. 우경사. 우경사. 우측으로 경사졌다는 건 요게 빨라서 그렇죠? 따보세요. 비대칭이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나면 끝나는데, 들어볼게요. 자, 금융기관은 이자를 먹는 거여서 자원이 배분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제 일반 경기 변동이 있고요. 일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이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고업용이 있다고 그러죠. 상고업용 경기. 자,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입니다. 자,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기업들이 이 칠판육에 공장을 안 만들어요? 공장 만들어요. 사무실 없죠. 그럼 기업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금 수요가. 그러면 돈의 흐름이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 주거용은 절이니까 돈이 이쪽으로 흐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밑에 양가로 5번에 파란 색깔 있나요? 자, 상고업용 건축 경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일반 경기와 그냥 했어요? 병행한다 그랬어요. 병행하죠. 찾았죠? 병행하고. 자, 그런데 일반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자금 수요가 줄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주거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위축되면 여기가 가니까 주거용과 일반 경기는 반대라는 거죠. 자, 파란 색깔. 주택 건축 경기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일반 경기에 비해서 그냥 해야 역행해. 반대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얘와 얘가 일치하고 얘가 불일치하면 얘는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가중평균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갈게요. 상고업용 건축 경기는 주거용 경기와 대체로 그냥이다 반대다. 역순환으로 관계가 돼 있죠. 지금 양가로 5번은 보고 계셔요? 그런가요?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1번.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행하죠. 반드시 후행합니까? 선행할 수도 있습니까? 병행, 역행, 독립적일 수도 있죠. 여쭤볼게요. 그냥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한 김에 갈게요. 메뉴 갑니다. 주기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짧다, 길다. 그러면 정점과 저점에 대한 폭이 크죠. 그럼 진폭이 작다, 크다.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죠. 깊다는 건 낮다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낮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순환국면은 규칙, 불규칙, 명확, 불명확. 아까 우경사, 비대칭 기억나시죠? 일반 경기에 비해서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르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4번에 2번. 부동산 경기 회복은 광역적에서 지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광역화예요.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는 것이
강남 지역이 오르면 그 지역 일대가 올라서 서울 지금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죠? 그러면 전국에 일시에 동시에 생겼어요? 지역적에서 광역화예요. 지역적에서 광역화로 뻗어나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체 부동산 경기는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에서 상공용과 주거용, 특히 이제 주거용 경기가 이제 가중치를 둬서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좀 회복이 느리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타선 기간은 이제 건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1년차에 대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민첩하지 못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찍어드리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별 특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가 3개 쳐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그냥 해요. 순환을 해요. 순환하고 안정시장이라는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 있죠. 이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한번 그림을 잡아볼게요. 크게 잡아서 자,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자, 항상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따보세요. 매도자 중심, 매수자 중심 이런 게 나오죠. 누구 중심 현상이냐. 근데 과거의 사례 가격과 금리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금리는 안 나왔는데 금리도 있으니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실률 같은 게 또 나오죠. 공실률, 공가율.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도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그럼 순환별 특징이 있죠. 순환별 특징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환별 특징. 자, 순환구면이라는 4가지에 대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자, 부동산도 경기가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럼 아까 꼭대기점을 제가 무슨 점이라고 했어요? 바닥점이 저점이죠?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정점.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저점. 자, 이제 노란 색깔이 이제 중간 경기예요. 이걸 넣으면 경기가 좋고 안 넣으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서 4가지의 순환구면별 특징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천천히 갑니다. 경기가 좋은 걸 호황이라고 하죠. 호황. 호황이라고도 하고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거를 상향시장이라고 합니다. 상향. 자, 같이 이제 가격이 따라 움직이고요. 여기는 후퇴라고 하셔야 돼요. 하향이에요. 여기는 후퇴예요. 후퇴. 여기가 밑에가 이제 하향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하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불황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불황. 불황. 그 다음에 여기가 하향시장이 되는 거죠. 하향시장. 저점을 찍고 회복이 오겠죠. 회복이 오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개의 국면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보세요. 확장 국면, 확장 국면. 자, 여기는 따라보세요. 수축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누구 중심이라는 게 나와요. 중심. 그래서 누구 중심이냐. 누구 중심. 누가 주도하느냐. 그럼 되게 쉬워요. 가격도 하나의 경기 지표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는 팔려고 할까요? 거래를 미루려고 할까요?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죠. 그래서 중개업자는 이제 미루는 사람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고 매도자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사람 위주로 가서 매수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요. 자,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자는 사려고 그래요? 거래를 미뤄요? 안 사죠. 근데 매도자는 자꾸 우리가 팔려고 하니까 매수자가 작아서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경기 측정 지표는 그렇게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117페이지로 좀 유도를 해볼게요. 유도하는데 11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거. 그래서 이쪽 파트는 이제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라는 거 찾으셨죠? 그래서 3대 측정 지표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3대 측정 지표가 세 가지가 있어서 다 기억이 들어가서 3기억인데요. 자, 기억이요. 따라해보세요. 건축의 양. 건축의 양. 그래서 건축의 양은 어떤 주택 건축의 생산량을 얘기해서 공급 지표를 얘기합니다. 공급 지표. 공급만 늘어나야 돼요? 수요도 늘어나야 돼요? 거래량이 이제 소비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주택의 소비량이니까 수요 지표다. 이렇게 가고요. 자, 얘가 이제 직접 지표로 사용하고 간접 지표로 가격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은 건 아니어서 그냥 우리가 보조 지표로 그냥 사용합니다. 보조 지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게 좋죠. 그래서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부동산 경기는 사실상 건축 경기이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량이 되고, 건축량 증가하면 거래량도 증가하죠. 그럼 가격도 변동하니까 3대 측정 지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밑에 파란 색깔, 단순히 하나만 의존해야 됩니까? 3대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되죠. 그렇죠? 밑에 건축량은 경기 측정이 가장 적절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동행적 지표 중 하나로서 이제 건축의 따라서 착공량, 다른 자료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구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합니다. 선행 지표가 건축의 허가량인데,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은 선행, 동행, 후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건축을 이제 허가낸다, 착공한다, 완공한다 그래요. 자, 그럼 허가량이라는 건 지금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게 있죠. 선행. 그 선행은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보는 거고요. 착공량은 동행 지표여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량, 거래량 같은 거, 특히 등기실적, 취득세, 등록세, 징수현상. 완공량은 후행이라고 돼 있죠. 나중에 이제 후에 확인하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허가받고 착공하고 완공하죠. 그러면 따라서 선행, 동행, 후행, 그러면 허가, 착공, 완공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거래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래량은 아까 공급 지표였어요. 거래량은 수요 지표였어요. 수요. 그래서 이 정부가 수납한 취득세액이나 등기실적 등으로 알 수가 있고, 택지의 분양실적도 중요하죠. 그래서 허가를 받기 전에 이제 분양실적, 택지의 분양실적도 따져봐야 되니까, 택지가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은 거요? 아직 공급이 많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행 지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택지 분양이 활발하면 경기 측정에 대해서 그 지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지표에 하나 들어간다. 가격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반드시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알 수도 있죠. 얘기해 보세요. 자, 투기 아시죠? 투기. 투기는 그냥요,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해요. 실수요예요? 가수요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품 가격이니까 지나면 확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만 상승해서 원가, 자재값이 올라갔다고 경기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보조지표로 사용하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건축량, 거래량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건축비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투기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인플레 가격이 상승한다면 경기가 상승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있다 없다. 그러면 보조지표로만 그냥 사용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기타의 지표는 어떨까요? 공가율은 높아야 돼요? 공가율은 좀 낮아야 돼요? 미분양 재고료가 적어야 되죠? 주택금융이 이제 강화될수록 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지분이 강화될수록 또 임대료 수준이 높을수록 경기는 호황인 측면이 좀 강하겠죠. 찾았죠?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고 넘기시면은 이제 120페이지가 이제 이해가 가십니다. 120페이지로 가시면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요 중심이라는 주도 현상까지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얘가. 자, 들어보세요. 자, 이쪽은 그냥입니까? 다 가격이 올라갑니까? 이쪽은요, 내려가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 글씨로 볼게요. 자, 매도는 떨어져요? 매도는 올라가요? 매수는요? 예술입니다. 확장은요? 올라가고, 수축은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글씨로 보시는 거예요. 회복은요?
올라가고, 후퇴는요? 올라가고, 호황은요?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회복은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겠죠. 얘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겠죠. 맞나요? 자, 근데 이제 반대 지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반대 지표. 들어볼게요. 금리는 아직까지 안 떴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경기가 좋으려면 그냥입니까? 돈 빌리기가 쉬워야 됩니까? 금리가 낮아야 많은 사람이 참여하죠? 금리가 낮아요. 근데 불황은 부동산 경기가 안 풀린다는 건 금리가 인상할 수 있잖아요. 돈 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금리가 높으면 반대로 하향시장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공실률이고요. 사무실이 비어있다. 그 다음에 집이 비어있는 게 공가율이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내놓기만 하면 팔리죠. 공실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여기는 안 나가겠죠. 공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시험 문제가, 자, 따라서 과거의 사례 가격. 요게 나와요. 과거의 사례 가격이 상한이냐, 하한이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할 때 비교 방식이 있었어요. 비교 방식.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 만약에 1년 전에 얘가 1억, 자, 만약에 얘가 1억이다. 자, 그러면 20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평가사한테 맡긴 이 대상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따라서 비교 방식. 자,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 자, 가격이 오르는 게 상향시장이죠. 따라서 과거의 사례. 그럼 나한테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되겠어요? 하한선이 되겠어요? 하한선이 되고, 하향시장은 떨어지죠.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선? 상한선이 되는 거죠. 나한테 기준이. 맞나요?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가격이 오르지만 과거는 요거죠? 과거는 상한선, 하한선. 자, 가격 내려가지만 과거는 이거죠? 이건 상한선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는 반대 지표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같이 움직이면 그건 따라서 반대. 자, 상향은 건축 거래량 가격이 다 올라가죠? 근데 금리는 높아요? 낮아요? 공실 낮고 공개를 낮고 과거 사량은 하한가가 되겠죠. 뒤집어 보세요. 누구 중시죠? 그럼 하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은 떨어지죠. 근데 금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 공가도,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같이 움직임을 내겠어요? 반대로 움직임을 내겠어요? 요걸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볼게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할게요. 하향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하향시장. 자, 2번 갑니다. 하향시장은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까? 거래도 한산하죠. 부동산 소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반대로 건축활동이나 둔화되고 공가율은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러한 국면이 장기화되면 불황이 약한 부동산 같은 거는 여러분들 대규모 호화주택은 불황이 빠지면 걷잡 없이 빠지겠죠. 이런 게 또 타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5번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그냥 상당히 저하돼요. 자, 6번 가격이 하락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건데 기준 가격은 새로운 가격이 무슨 선? 상한선이 되겠죠. 그런가요? 7번 누구 중심 시장이죠? 그 매수자는 살려고 해요? 거래를 미루려고 해요? 매도자는 땡기려고 하죠? 매도가 많으니까 또 가격이 또 올라가겠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도가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회복 겁니다, 회복. 자, 회복은 2번 가볼게요. 회복은 올라가니까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낮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 의뢰인들이 오면은 투자는 정점에서 하는 게 좋아요? 좀 저점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가 투자에 적기면 여기도 투자에 적기죠? 그럼 회복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투기 심리가 작용하겠죠? 후퇴 국면을 급속히 반면에 회복은 그냥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자, 우리가 회복도 어떻게 돼요? 회복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보고 있어요? 그럼 기존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무슨 선? 하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매수에서 매도자 중심으로 변화되죠? 자, 상향시장 갑니다.
2번, 상향시장은 가격이 그냥입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합니까? 거래가 활발하죠. 자, 제가 이 상향 다음에는 후퇴시장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이 후퇴시장 전 국면의 시장으로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향은 올라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요거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례 가격보다 높게, 과거 사례 가격 높게 거래될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무슨 선? 하한선이 되겠고요. 자, 따라서 매도자 중심. 그 매도자는 팔려고 해요? 거래를 미루려고 해요? 매수자가 땡기죠. 그래서 매도자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후퇴시장 갑니다. 후퇴시장은 2번, 3번. 자, 후퇴시장은 떨어지니까 일반 경기의 병행해서 장기화되면 점차 공시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지금 보고 계시죠? 5번만 좀 체크해 보세요. 5번에 가시면은 얘도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존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무슨 선? 상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후퇴시장은 매도에서 매수 중심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안정시장은 굉장히 안정이 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국면이 아니라 이 순환국면이 4가지가 있다면 이건 부동산에 나타나는 특수국면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역세권에 전철역이 있는 역세권에 만약에 2억짜리 20평, 24평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황이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래서 안정시장. 그 다음에 코로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남이나 서면, 종로 뭐 이런 데는 그냥입니까? 잘 불황을 안 타죠? 우수한 점포 같은 거죠. 그냥입니까? 부동산에만 나타납니까? 자, 안정시장 가볼게요. 부동산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국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가격이 안정돼서 소폭 상승하고요. 불황이 약해요? 강해요? 도심 부동산의 위치가 좋고 적정 규모의 부동산. 그럼 이거는 가수요 위주겠어요? 좀 실수요자가 지탱해요. 실수요자가 많겠죠?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거래가격은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 않음에 따라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죠. 꾸준하다 보니까 1년 전에 2억이면 지금도 2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 기준 가격 거의 그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실수요자 지탱하고요. 6번에다가 덧붙여 보세요. 6번. 6번만 체크하세요. 밑에 7번을 참고하시고. 자, 얘가 나왔던 게 얘는 경기 순환 국면과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경기 순환은 분류되는 건 아니죠. 경기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죠. 자, 그래서 오히려 제 프린트도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이게 빠진 게 있어서 4번하고 5번만 좀 잡아볼게요. 4번하고 5번 중에서 틀린 거가 맞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4번과 5번 중에서 뭐가 틀렸고 뭐가 맞냐. 5번은 맞죠? 상향시장은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죠? 근데 상향시장은 저를 보세요. 상향시장은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가는 현재 시점에 하한가가 되겠죠. 과거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4번의 정답 몇 번? 우리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는 4번을 한번 볼게요. 제 프린트 4번을 보시면은, 이따 하면 또 다 까먹기 때문에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에 보시면, 4번에 4번 보고 계시죠? 부동산 경기는 봐봐요. 아까, 일로 와보세요. 반드시 후순환 쪽이에요? 일반적으로 후순환 쪽이에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입니까? 그럼 선행할 수도 있죠. 동행, 역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이 안정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건 이따가 제가 좀 쉬었다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봐봐. 아까 안정시장은 순환국면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보세요. 우리 기출문제에 회복서부터 많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회상후하 이렇게 암기하세요. 내가 저점을 찍고 투자했으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회상하면 후하다. 근데 여기 다음에 안정시장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정시장은 그 다음에 온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5번이 틀린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틀렸죠? 안정시장은 순환으로 진행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죠? 이것도 기출이 됐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예요?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이 틀렸죠. 그래서 1, 2, 3번은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자, 가기 전에 이렇게 볼게요. 적으세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부동산 경기와 이 칠판지기의 경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부동산은 그냥이에요. 회복해서 착공하시 오래 걸려요. 회복이 느리죠. 후퇴가 빠르죠. 그럼 주기가 어떻게 돼요? 길고 진폭이 크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후순한 적이에요? 일반적으로 후순한 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규칙입니까? 불규칙입니까? 선행, 역행, 독립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역적, 정부적이고 회복은 빠르다, 느리다? 후퇴는 우경사 비대칭 아시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가장 유력한 게 따라서 반대가 나온다. 반대가 나와요. 그죠? 상향시장은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과거 사례 가격은 무슨 선? 하한선이 되니까 공실 같은 게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누구 중심입니까? 그럼 하향은 가격은 떨어지죠? 근데 이전 가격은 무슨 선? 공실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잠깐만 쉬십시오.